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현장의 임동석입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가 지난 1월 9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12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1200선 회복의 주인공은 단연 외국인이었는데요. 개인과 기관은 매수와 매도를 오가면서 그 방향을 한 곳으로 잡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만, 하지만 외국인은 장 막판에 매수 규모를 크게 늘리며 지수를 1200선 위로 끌어올리는 공신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자, 오늘 센 경제 현장에서는 국내 휴대폰 업체의 정보 해외 유출 소식과 건설 조전사의 구조 조정에 이어 대기업 구조 조정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명박 정부 2년차 입각 인사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첫날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제정책의 수장으로서 앞으로의 경제 운용 방향에 대한 질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국회에 나가 있는 임세원 기자를 연결해서 오늘 청문회 주요 쟁점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임세원입니다. 네, 오늘 윤중현 기획재정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 여야 의원들이 열띤 검증을 벌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윤중현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경제정책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경제운용 방향에 대해 주로 질문했습니다. 그렇지만 강도점은 서로 달랐습니다. 나성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윤 후보자가 금융과 조세 분야의 전문가로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 철학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반면 김효석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경기부양 대책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 안전망 확대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며 일자리 창출에 재정 지출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부동산 대책, 금산분리 완화라든가 일자리 만들기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윤 내정자의 생각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시장 친화적 금융 전문가이자 소신파로서 눈길을 끄는 답변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자, 하나하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윤 내정자는 얼어붙은 결의를 푸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투기 우려보다는 시장 형성 자체가 안 돼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면 답변서에서도 그는 이른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등 부동산 3대 규제 완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다만 시장 형성이 투기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부동산이 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책 당국자로서 투기를 억제하는 동시에 거래를 활성화할 묘안을 짜내기 어렵다는 속내를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임세원 기자와 함께 오늘 열린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후보의 청문회 주요 쟁점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국내 휴대폰 업체들의 전략폰 정보가 해외에서 잇따라 새 나가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무척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에서는요, 제품 구성이라든가 사진들이 유포되면서 단시간 내에 속칭이 짝퉁폰이라고 하죠. 흉내내서 비슷하게 만든 그런 핸드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현지에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를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삼성전자, LG전자의 휴대폰에 대한 전략폰 정보가 해외에서 잇따라 새 나왔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일까요? 네, 오는 1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2009 행사에 선보일 예정이었던 삼성전자 에크미, LG전자 아레나 등 핵심 휴대폰의 제품 특징과 사진 등이 인터넷을 통해 사전에 유출됐습니다. 이전에도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옴니아와 프라다폰2 등 주요 전략 모델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경험이 있었는데요.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보안을 강화하는 등 기밀 유지에 안간힘을 썼지만 이를 막지 못해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자, 애써서 만든 그 디자인한 그 제품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새 나간다고 하면은 참 속도 상하고 그 밖에 이제 속상한 걸 넘어서서 여러 가지 피해가 분명히 발생을 하겠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휴대폰 업체들이 단말 정보의 사전 유출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은 홍보 효과의 감소 외에도 마케팅 전략 자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체 간 기술 수준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휴대폰 정보가 조금만 일찍 새더라도 경쟁사에서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제품 구성이나 사진이 유포되면 단시간 내에 똑같은 모습의 짝퉁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현지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받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제조사들은 이에 대해서 어떤 대비책들을 세우고 있습니까?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관련 부서에 대한 보안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
해외 법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별도의 보안 조직 운영, 반출입 통제 관리, PC 보안, 정보 보안 교육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이 대부분 해외 사업자 또는 행사 대행사들과의 제품 공유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입니다. 한 관계자는 외부와의 협력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가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를 막을 수 없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기밀 유지 협약 준수를 확대 적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황정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설 조선사의 구조 조정이어서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 조정이 시작된다는 그런 소식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과연 어떻게 된 소식인지 서울경제신문의 이병관 기자를 직접 스튜디오에 모셔서 구조 조정의 진행 상황과 또 앞으로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차 건설 조선사의 구조조정 개시가 2월이라고 했다가 또 3월이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등 아직까지 좀 정확히 잡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떻게 돼가는 건지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렇습니다. 좀 혼선이 있었습니다. 당국도 그렇고 언론도 약간 좀 혼선을 붙인 측면도 있는데요. 네. 당시 이제 잠깐 거슬러서 이번에 이제 2차 건설 조선사 구조조정 개시인데요. 네. 당시 이제 1차 건설사, 즉 이제 건설 상위 100대 기업, 그리고 이제 조선사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현대중공업 같은 아주 우량한 기업을 7개사, 대형 조선사 7개사를 제외한 우량한 상위 20개 조선사를 대상으로 이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16개를 퇴출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당국은 속도를 그대로 늦추지 않고 2차 건설사 구조조정을 2월 설 직후 1차 건설 구조조정이 끝난 다음 직후인 바로 2차부터 신용위험 평가 작업에 대해서 바로 할 계획인데요. 네. 하다 보니까 이게 9월 말 결산자라고 너무 뒤떨어진 또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신용위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된 구조조정의 어떤 퇴출이나 워크아웃 자태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중간에 사실은 12월 말 결산자료가 곧 있으면 나오는데 그러면 이 좀 더 최근 자료를 갖고 해야지 나중에 논란이 없고 좀 더 구조조정의 어떤 그 형평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 말 결산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12월 말 결산이 나오려고 하면은 보통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고 하다 보면은 한 3월 돼야 되거든요. 네. 결국 그 자료가 나와야지 구조조정의 어떤 그 워크아웃 점수 기준이라든지 그런 그 기준 잣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당초 2월에서 3월로 늦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도 김종창 금감원장의 대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언급도 있었다고요? 예. 대기업 구조조정은 사실 연초부터 있어 왔는데요. 네. 지금 건설과 조선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수요 예측을 하지 못하고 공급을 많이 하면서 굉장히 버블이 무너지면서 아주 당장 시급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할 산업이었고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이라는 게 이제 대기업 그룹의 어떤 아주 큰 시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은행권의 지금 1금융권 예를 들면 은행권의 총 대출 규모가 한 600조가 좀 넘는데 그 중에서 44개 대그룹들이 한 150조 이상을 차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대그룹들은 또 이렇게 수많은 수십 개 계열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한 곳이 계열사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연쇄적으로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룹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뭐 당장 어디가 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뭐 어디를 구조정하겠다는 아니고요. 금융감독원이 매년 은행감독원 시행 세칙에 따라서 대그룹, 44개 대그룹에 대해서는 항상 그 유동성 재무지표를 받고 있는데요. 이번은 때가 때인 만큼 그런 유동성 재무지표를 9월 말 기준으로 받아서 문제가 있는 기업들은 앞으로 구조조정이라든지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대기업 그룹은 또 어떤 재무적 관점 재무적 관점의 관점도 있지만 앞으로 대기업 그룹이 이런 좀 생산성이 없는 좀 너무 과당 경쟁이 일어나는 것 그런 어떤 산업 구조조정 관점에서도 당국이 아마 접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선사는 RG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구조 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사실 저희 시청자 여러분 가운데 RG에 대해서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RG가 과연 무엇이고 그 의미와 함께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함께 짚어주십시오. 네. 사실 뭐 RG는 아주 생소한 건데 이번에 조선산업이 이제 구조조정 대상이 되면서 RG 문제가 이제 뭐 언론에 많이 오르내고 있는데요. RG라는 건 이제 리펀드 개런티의 이제 앞자 글자를 따서 RG라고 하니까 리펀드 환불 보증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보통 이제 배라는 값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배값이. 그래서 보통 한 1억 달러, 뭐 많게는 뭐 수억 달러씩 하는데 1억 달러를 한꺼번에 선주 입장에서 주면 나중에 이게 조선업자가 짓다가 망하면 1억 달러를 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부담이 되니까 내가 주는 대신에 그래서 보통 1억 달러 한꺼번에 주지 않고 한 4, 5단계로 나눠서 줍니다. 그러니까 뭐 배를 건조하는데 2년 걸린다 그러면 6개월에 걸쳐 4단계 나눠주거든요. 그래서 1억 달러면 2,500만 달러, 2,500만 달러를 한 6개월 단위 주고 나중에 배를 딱 받을 때 마지막 우리가 이제 잔금 치른다고 아파트 잔금 치른 거 같은 거군요. 그래서 잔금을 뺀 나머지 1, 2, 3, 4단계에서 먼저 주는 금액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억 달러면 한 7,500만 달러에 대해서 요거를 당신들이 짓다가 이걸 나한테 못 건네면 망하게 되면은 요거를 나한테 보증을 좀 내가 받아야겠다라는 거 RG거든요. 예. 그래서 은행이나 보험사한테 그 RG 보증 발급서를 요청하고요. 그걸 RG라고 하는데요. 이 RG가 사실은 7,500만 달러지만 그 보증 한도가 그렇고 실제로 이제 들어온 돈은 1단계일 때는 2,500만 달러 예를 들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동안 이제 7,500만 달러 전체를 채권액으로 봐야 된다. 한도 자체를 봐야 된다. 실제로 돈 받은 선수금만 봐야 된다는데 그거 갖고 이제 은행과 보험사가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얼마큼 채권액을 가지냐에 따라서 앞으로 신규 자금 지원 비율이 많아지고 적어지니까요. 최대한 나는 채권을 조금 갖고 있다라고 이제 채권 신고를 해야 되니까. 예. 근데 당국이 이제 하도 싸우니까 이제는 그러면 실제 받은 선수금만 그거를 채권액으로 인정하라. 했는데요. 이번에 또 그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보험사들은 보증 한도를 봐서 또 재보험을 듭니다. 그렇죠. 자기들도 또 재보험을 드는데 그 재보험 들었으니까 재보험 든 부분은 또 빼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재보험사들은 뭐 로이드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 기관이 아니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채권액을 분담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니까 거기서는 당국이 안 된다라고 해서 하는데 이제 보험사는 계속해서 그것도 빼달라. 재보험 부분도 채권액에서 빼달라고 지금 계속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속칭 이제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고도 하는 이제 RG 문제 때문에 상당히 이제 구조전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잘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이해관계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어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건설 조선 외에 다른 산업 쪽으로도 구조 조정이 좀 확산돼서 진행되는 건 아닌가요? 이제 네, 지금 해운이나 뭐 자동차 부품, 뭐 반도체가 이제 다음 산업이 어떤 구조조정 대상이 될 것이라는데 뭐 이제 건설과 조선처럼 뭐 확 그렇게 이제 지금 뭐 완전히 뭐 버블이 붕괴되거나 뭐 이런 상황은 아닌데요. 경기가 계속해서 급전직하하고 그 마이너스 성장률 뭐 하루가 다르게 이제 경제 성장률을 뭐 이제 마이너스로 가니까 이제 모든 산업 전체가 좀 다운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서 좀 다운되는 것들을 빨리빨리 좀 캐치를 해서 거기에서 구조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일례로 해운 산업 같은 경우는 수출 물동량이 이제 경기가 침체되니까 물동량이 줄지 않습니까? 예. 구매력이 없어지니까 배에 실을 물건이 점점 없어지니까 실제로 조선 산업이 이렇게 힘들어지기 전에 이미 해운 산업, 이 물동량, 이 짐을 컨테이너 싣고 나르는 이런 업체들은 더 어려워졌거든요, 먼저. 예. 그래서 이 해운 산업도 사실 뭐 또 구조조정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아직까지 뭐 정확한 로드맵은 나온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금으로 청문회도 했고 네. 진동수 위원장 이것들은 앞으로 이제 정광우 위원장하고는 달리 민간 출신하고 달리 구조조정의 경험이 있고 한 30여 년간 관료로서 아주 훈련된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좀 더 치밀하게 구조조정 산업별 구조조정 작업 로드맵을 아마 지금 짜고 있을 거로 보이고요. 조만간 아마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오늘 그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관련 소식과 또 대기업들의 구조조정에 관한 그 예측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와 함께 또 RG, 이게 굉장히 좀 쉽지 않은 그런 개념인데요. 그에 관한 그 설명까지도 함께 친절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병관 기자의 도움 말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경제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증시 마감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박혜욱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마감 시황부터 전해주십시오. 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반등했습니다. 6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32.38포인트 오른 1210.26포인트 기록, 하루 만에 1200선을 탈환했습니다. 미국 증시 상승 소식에 20포인트 오른 채 출발한 지수는 외국인이 수매수로 전환하자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외국인은 이날 8거래일 연속 매수 우위를 나타내며 2,094억 원 순매수했고 개인과 기관은 각각 1,546억 원, 280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네. 자, 1200선 안착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금 힘을 얻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내다보고 있는지요? 네, 코스피 지수 1200선 안착에 대한 투자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 10월을 저점을 찍은 이후 매월 한 차례씩 1200선 안착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끝났는데요. 전문가들은 1200선 안착이 버거운 것은 이전까지는 유동성의 힘에 의해 상승할 수 있었지만 1200 돌파에는 펀더멘털 회복에 대한 공감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증시 여건이 급변하면서 이번엔 1200선에 안착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한 증시 전문가는 IT와 자동차 등 한국을 대표하는 수출주들의 상승폭이 크고 원화 약세로 한국의 주력 수출 상품에 대한 매력이 높아졌다며 여기에 외국인이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수급 여건도 개선되고 있어 이전에 비해 1200 안착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동안 국민펀드로 불렸던 인사이트 펀드가 요즘 들어서 수익률이 좀 괜찮다. 그런 소식도 있던데요. 네, 국민펀드로 불리는 인사이트 펀드가 부활 조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일 펀드 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인사이트 펀드는 일주일 수익률 6.48%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가 각각 수익률 3.10%, 3.13%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비춰보면 두 배로 웃도는 월등한 성적입니다. 인사이트 펀드 수익률이 이처럼 수직 상승한 이유는 중국 증시가 최근 단기간에 큰 폭으로 반등했기 때문인데요. 중국 증시는 최근 들어 대규모 경기 부양 기대감에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최고점을 경신하며 2140선까지 올라섰습니다. 인사이트 펀드 2008년 4사분기 운용 보고서에 따르면 이 펀드는 홍콩을 포함한 중국 투자 비중을 종전보다 8.97%포인트 높여 76.49%까지 확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단기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요. 인사이트 펀드가 높은 중국 비중으로 급반등했지만 이는 역으로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단기보단 중장기적 수익률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워낙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한 그런 펀드이니만큼 제발 좀 수익률이 좀 좋게 좀 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혜욱 기자로부터 전해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생경제현장 잠시 후 이어서 뉴스 단신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3%로 잡아놓은 정부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이 유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수정치를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쌍용 자동차에 대한 법정 관리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쌍용차 경영을 맡을 법정 관리인으로 이효일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박영태 쌍용차 상무를 공동 임명했습니다. 오는 4월부터 맞닿은 4개 이상의 정비사업을 하나로 묶을 경우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면적 기준이 완화됩니다. 주거지형은 15만 제곱미터 이상, 중심지역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뉴타운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0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성화풍송을 후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성화풍송과 별도로 밴쿠버 올림픽 자체에 대한 공식 스폰서 활동은 계속합니다. 네, 생경제현장 잠시 후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너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Bloomberg Television.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계속해서 증시전략센터를 이어가겠습니다. 동현종금증권의 홍성근 부장, 메리츠증권의 노승일 부장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아주 기쁘게도 1200선을 회복하는 그런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먼저 홍성근 부장님께서 이번 주 장의 움직임 정리부터 해주십시오. 예, 1200포인트를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 외인 매수세에 힘입어서 전일 대비 32.38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1210.26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 개인 매수가 이어지면서 전일 대비 5.30포인트 상승한 378.7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특징 전략을 살펴보면 거래소 시장에서는 통신주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반도체 관련 주식들, 그다음에 자동차, 조선주 이러한 주식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바닥 인식 확산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JT, 동신 세미컴 등 반도체 관련 장비주들이 강세를 띠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시황을 좀 더 분석해 들어가 보면 올해 들어서 국내에서 외국인들이 1조 5천억 넘는 그러한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순매수세에 힘입어서 장이 지난주에도 이번 주에도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미국의 경제 지표들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이번 주 주간 실업자의 경우 보면 62만 6천 건으로 26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화 저평가에 의한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이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는 시각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장의 버팀목 역할을 하면서 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밖에 배경으로 경기 부양책 상원 통과 기대감도 있었고, 국내 대표 기업인 반도체 업종과 북미 자동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군, 그리고 중국 관련 조선주, 이러한 업종군으로 양호한 실적들이 진행이 되면서 이번 주 장을 이끌었던 것 같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은 개인 매도 가운데 외인 매수하는 종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공업, 삼성화재, 한국전력 이러한 종목군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졌고, KT, 하나금융지주, 외환은행 등과 같은 은행주로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해외 증시가 여전히 좀 불안감이 아직까지 상존한 가운데서도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우리 증시를 상당히 끌어올리는데 톡톡히 공신 역할을 해줬고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주라든가 자동차주들이 좀 선전을 하면서 또 업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와 또 특징주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이어서 투자 전략에 관한 이야기로 화제를 옮기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노승일 과장께서는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갖고 계시는지요? 네, 요즘에 장은 많이 살아났지만은 못 올라갔던 보험 업종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 업종이요? 예. 특히 삼성화재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현재 주가 16만 9,500원, 목표 주가 19만 5천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삼성화재는 2008년 회계년도 1분기에서 3분기까지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누적 당기 순이익이 4,340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31.4%를 증가했습니다. 3분기 당기 순이익은 1,20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를 했고, 원수보험료는 3분기까지 7조 3,6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을 했습니다. 장기보험 신계약이 성장과 선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일반보험도 활성화돼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분기까지 장기보험과 일반보험 매출액 누계는 각각 4조 1,526억 원과 8,83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와 15.4%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7,67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줄어들었고요. 전체 보험 영업이익에서는 3분기까지 비상준비금 증액 등으로 인해서 50억 원의 손실을 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은 90%가량 줄었습니다. 삼성화재는 투자 부분에서 누적 기준으로 전년 비교해서 14%가량 성장했고, 삼성화재 3분기 누적 투자 영업이익은 6,444억 원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채권과 대출 영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를 했습니다. 3분기 누적 자동차 보험은 손해율은 67.2%로 전년 동기 대비 4.2포인트 낮아졌으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지급 여력 기준은 360.8%로 손보사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지난 3분기에 이어 4분기에도 견고한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익 기반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삼성화재에 대한 그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삼성화재는 이 부분에서 60일선을 내주면서 지금 급격하게 지금 하락해서 현재는 횡보 상태입니다. 횡보 상태인데 오늘까지 어저께까지 좀 답답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은 우하향하는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부담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답답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이 부분은 오늘 종가로 좀 끌어올려주면서 21선을 살짝 넘기는 이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따라서 삼성화재에 대한 4분기에 대한 안정적인 또 실적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우상향 쪽으로 예상을 하고요. 또한 지금 현재 놓여있는 18만 원대에 놓여있는 61선 이평선만 회복한다면은 일단 19만 5천 원까지의 목표 수익률은 무난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손보사의 이제 대장주 격이죠. 이제 삼성화재에 대한 그런 업황 개선이라든가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들면서 삼성화재를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삼성화재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홍성근 부장님께서는 어떤 종목들에 관심을 두십니까? 예, 삼성전기와 YG원, 코스닥의 YG원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예, 먼저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매출부터 살펴보면은 지난해 매출 전년 대비 15% 증가한 3조 998억 원 시현하였고 영업이익 전년 대비 4.6% 감소한 844억 원 실현했습니다. 지난 4분기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21% 증가한 1조 1,668억 원,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46% 감소한 395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가판 사업부와 칩 부품 사업부의 실적 악화가 지난해에 이어서 또 올 1분기에도 저조한 실적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올 1분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실적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올 1분기가 바닥일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그런 인식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LED 사업 부분, 이러한 사업 부분은 긍정적인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LED 부분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은 1,736억 원을 실현했고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97억 원 실현했었습니다. 올해 지금 예상 매출이 LED 부분만 3,600억을 예상하고 있고 영업이익 또한 120억 정도 달성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7일 장중 28,350원 저가를 형성한 이후에 단기 상승을 하였습니다만은 계속 물량 부담과 함께 실적 악화와 함께 3개월 이상 장기 행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일 모처럼 대량 거래가 일어나면서 오늘 21선 위에 안착하는 모습입니다. 차트들이 지금 중기, 단기 차트들이 모여지고 있는 모습이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가 42,000원 제시하면서 오늘 36,900원 전후를 매수가를 추천드립니다. 손절가는 35,000원 매수를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목표가와 손절가까지 함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YG원이라는 기업에 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코스닥 기업인 YG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 한 108억 정도에 되는 국내 절삭공구 엔드밀을 생산하는 세계 1위 업체입니다. 네. 국내 시장 한 5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장에서도 수출 비중이 한 78%를 차지하는데 세계 120여 개 국가에 200여 곳에 거래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처 다변화로 인해서 어떤 경제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고루고루 매출이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 현지에서 생산 법인의 완공으로 생산 효율성도 증대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한 절삭공구 증가가 예상되는 중국 공략에도 유리한 입장입니다. 또한 주력 제품인 엔드밀에서 지금 드릴과 탭 부분으로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매출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36% 증가한 1,748억 원을 실현했고 영업이익 또한 전년 대비 11% 증가한 219억 원을 실현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네, 현재 그 국내 시장의 50%가량을 점유를 하고 있는 YG원 절삭공고 시장에 있어서 상당히 강한 그런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자, 이 기업이 과연 이 영업이익도 뭐 전년 대비해서 한 11%나 증가를 했다 그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굉장히 사업 경영을 잘 해서 나름대로 좋은 실적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과연 차트상으로 볼 때도 이 얼만큼 이 그 호평을 받을 만한 기업인지 차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작년 그 10월 역시 전체적인 장 조정과 함께 조정을 보였습니다. 2,430원까지 조정을 보인 이후에 지금 석 달 이후 계속 우상승하는 가운데 박스권 이루어지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 증가 45만 주 거래량 증가하면서 오늘 역시 차트 우상향하는 모습으로 상승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3,980원 제시해드리고 손절가 3,800원,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절삭공구 업체인 YG원에 관한 설명까지 전해들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이 그동안 상당히 뭐 급상승을 연말 연초부터 계속하다가 또 조정을 받는 모습도 보이다가 박스권 장세를 보였는데 오늘 또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이제 1,200선에 안착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연일해서 계속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그 호조세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업체라든가 그리고 이제 자동차 업체에서 특히 현대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최초로 시장 점유율 7%를 달성했다는 등 그런 상당히 좋은 낭보들이 전해지면서 지금 이번에 1,200선 돌파는 그래도 좀 추세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 있게 유지가 되고 그 이상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희망 섞인 전망들을 하시는 투자자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자,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표가 분수령이 될 텐데요. 자, 다음 주 전망도 함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노승일 과장님께서는 다음 주 그 전망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현재 미국 증시는 월봉상 지지선 부근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60개월 이평선을 이탈을 하며 내려온 미국 증시는 2008년 11월 7,450 포인트를 저점으로 9,087포인트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 근래 들어가지고 다시 60일 이평선으로 다시 내려왔는데요. 미국 증시는 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을 하며 또다시 8,000포인트 지지력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증시의 긍정적인 면을 본다면은 먼저 미국 현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과 그에 따른 배드뱅크 설립, 또한 1월 제조업 지수 예상치 상회, 주택 지표 호전, 또한 고용지표가 부진했지만 서비스업 지수가 뜻밖의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나타낸 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경기 부양 정책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돼서 시장 참여자들의 투자 심리를 안정시켜줬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봉상 60일 이동평균선을 탈환을 하며 20일 이동평균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새해 안정적인 흐름과 빠른 속도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2009년 1월 7일 코스피 지수 전고점이죠. 1228.56포인트를 돌파하기 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전고점 부분에 위치한 120일 이동평균선 또한 부담스럽지 않다고 표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전고점 부근에 놓여있는 120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을 확인하시고 움직임에 따른 매매 전략을 세워놓고 시장에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못한다면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점을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현재의 흐름은 강한 힘과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한 후에 조정을 약간 보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IT와 철강, 조선, 건설주들이 끌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 쪽으로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음은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차트를 보시면은 첫 번째 추세선을 한번 거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세선에서 장대 음봉을 내면서 일단 추세선을 이탈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개파락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추세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요. 두 번째 추세선마저도 이탈을 했을 때 장대 음봉을 내면서 61선 지지를 받으면서 일단은 이탈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세 번째 이제 추세선에 지금 진입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추세선 밑에서 지금 60일 이평선에서 잘 싸워주면서 지금 올라왔지만 현재 상태에서 20일 이동평균선에서 장대 양봉을 내주면서 20일 이동평균선을 탈환을 했고 지금 현재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인데 지금 120일 이동평균선이 우하향하면서 내려와 있는 점 또한 전고점 부분이 있는 점과 맞닿는 이 시점 다음 주 증시인데요. 다음 주 같은 경우에 만약에 12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이러한 모습이 그려지리라 생각합니다. 돌파를 한 후에 120일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상승적으로 무게를 잡아주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가장 정석적인 거는 6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다시 돌파를 한 상태에서 다시 20일 이동평균선을 깨트리고 60일 이평선을 지지를 받으면서 22 이동평균선 지지받고 22 이동평균선에서 지지력을 확인한 다음에 다시 우상향으로 가는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현재적으로는 가장 정석적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은 가장 정석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주 정도에는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조금의 현금 비중을 좀 줄이시고 주식 비중을 늘리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 주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다. 그만큼 좀 예측하기가 그래도 다른 때보다는 좀 수월하다는 그런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을 좀 더 늘려보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보라는 그런 주문도 함께 곁들여 주셨습니다. 자, 홍성구 부장님께서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지금 투자자분들이 갖는 게 가장 좋을지 조언을 해주셔야죠. 예. 아무래도 환율 부분을 고려할 때 아직도 외국인 시각에서는 저희 나라 국내 주식들이 싸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미부양책이 상원이 통과될지 그러한 부분들 또한 8,000선이 지지가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미 금융시장의 어떤 그런 불안감들이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그런 인식이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 투자 전략은 단기 상승에 따른 어떤 매물 부담도 느껴지는 시점이긴 합니다만 추가 상승에 비중을 두시고 매매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 내국인이 매수가 집중되는 그런 종목군들로 종목군을 좀 좁혀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군을 좀 더 살펴보면 지금 현재 상승이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관련 주식들 또한 그거에 관련된 부품 업체들 이러한 게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또 조선주들 중국 관련 조선주들 이러한 운수장비 종목들도 좋아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어떤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의 전문가들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시장 분위기가 좀 개선이 되고 있고요. 업황이 개선되고 있고 또 개선될 그런 업종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볼 것을 주문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또 좀 부정적인 면들이 상존해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항상 조심스러움과 보수적인 그런 투자 자세도 함께 병행하는 걸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잠시 후 센 재테크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부 증권부 기자들이 아침마다 서울경제TV를 보고 있습니다. 매일 20분 투자로 미 증시 흐름을 한눈에 블룸버그 파이널 워드, 30분 시청으로 아시아 경제까지 한꺼번에 블룸버그 아시아 비즈니스 투나잇,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의 또 다른 프로그램들, 주말 인터뷰 프로그램 나이트 토크, 성공한 모험 기업인을 다룬 블룸버그 벤처, 음악과 영화, 순수 미술에서 세계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고품격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매거진 프로그램 블룸버그 뮤직, 세계 정재계 거물들의 향배를 통해 글로벌 마켓을 예측하는 블룸버그 폴리티컬 캐피털, 블룸버그의 간판 스타 버나드 로가 각국 기업과 정부, 각계각층 인물 인터뷰를 통해 경제를 진단하는 블룸버그 보이스,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블룸버그 TV 국내 득점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십시오. 한글로 보는 블룸버그 TV의 실시간 글로벌 경제 정보, 한국
한국 방송사상 외국 경제정보 TV 프로그램을 국내 최초 3시간 내 번역, 자막 처리, 정보 시차를 거의 극복해낸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한글 자막과 함께 방송되는 블룸버그 프로그램들을 서울경제TV에서 만나보세요.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계속해서 센시장 분석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펀드 시황부터 살펴주십시오. 네, 지난주 펀드 시황은 국내와 해외 주식형 펀드는 전 지역에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국내 펀드의 경우는 주식형뿐만 아니라 혼합형이나 채권형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형에서는 지난해 부진했던 브라질 펀드의 수익이 약 6% 정도의 수익을 내면서 투자자들에게 상당히 좋은 선물을 하였던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국내 펀드의 경우 주식형뿐만 아니라 혼합형과 채권형 모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수익률이 한 어느 정도였습니까? 네, 먼저 국내 주식형 펀드부터 살펴본다면 주식형 펀드는 지난주 한 약 4%, 즉 3.94% 정도의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계속돼서 나타나는 현상인 코스피 지수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즉 주식형 펀드가 평균 3.94%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지만 지난주 코스피 지수가 약 한 4.5% 정도 기록했습니다. 네. 즉 주식형 펀드가 코스피의 평균 지수보다 못했다는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점은 상대적으로 펀드의 설정액이 얼마 되지 않은 펀드거나 또한 설정일이 얼마 되지 않는 신생 펀드의 경우 상당히 수익률이 보통 오래된 펀드보다 저조하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는 펀드의 설정일이 얼마 되지 않거나 또한 펀드의 설정액이 얼마 되지 않은 펀드들은 약간 주의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는 주식 혼합형 펀드가 약 한 1.93% 정도, 즉 한 2% 정도의 수익을 기록한 한 주였고요. 채권 혼합형 펀드도 약 한 1.06% 정도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던 한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 주식형 펀드들 가운데 어떤 유형의 펀드들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양호했는지 그걸 알려주십시오. 네. 투자자들께서 상당히 관심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주식의 상승장에서는 보통 상승장에 강한 대형주 위주의 성장형 펀드가 강세의 모습을 보이고 또한 보합세거나 하락장에서는 배당주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네. 지난 한 주 역시 주식 상승장에 비례해서 봤을 때 대형주 위주의 성장형 펀드들의 수익이 상당히 눈에 띄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형 펀드 중에서도 은행이라든지 증권 같은 금융주 강세에 힘입어서 금융 섹터의 펀드들이 상당히 최상위권의 수익률을 기록했는데요. 이에 비해 배당주라든지 중소형주의 펀드의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국내 주식형 펀드들의 어떤 움직임과 또 수익률을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해외 펀드의 경우는 어떤지 함께 알려주십시오. 네. 국내 펀드가 상당히 지난주에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해외 펀드의 모습은 좀 저조한 모습처럼 보일지 몰라도 해외 펀드 같은 경우도 국내 성장형 주식형 펀드보다 다소 약간 낮은 3%대의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는 점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으로 본다면 브라질이 약 한 5.94% 정도, 즉 6% 정도의 한 주 수익률을 기록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한 3.99, 즉 4% 정도, 미국이 3.87% 정도의 플러스 수익률을 상승을 주도했는데요. 눈에 띄는 지역은 바로 미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미국이 이 해외 펀드의 상위권, 수익률 상위권에 차지하는 모습은 실로 오랜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의 경우는 경제 성장률이 다소 안정적이고 눈에 띄게 좀 적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에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요. 중국이나 인도 그리고 일본이 약 2%대의 수익률을 기록한 부분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지난 한 주는 미국의 수익이 눈에 띄게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 지역인 중국의 경우는 약 한 2.71% 정도, 그리고 인도의 경우는 약 한 2.12% 정도, 그리고 일본도 2% 초반에 플러스 수익을 기록하였다는 점도 투자자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해외 주식형 펀드 같은 하나의 또 특징을 살펴본다면 우리나라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 금융 섹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강세를 이끌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또한 해외 주식형 펀드 역시도 은행이라든지 또한 증권과 같은 금융 섹터의 펀드들이 약 한 7% 정도의 플러스 수익률을 견인해 왔다. 그리고 견인해 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해외 펀드의 움직임까지도 함께 쭉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제 펀드 투자에 대해서 다시금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고요. 네, 금리도 내려가고 좀 대체 수단을 찾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그런 분들께 어떤 투자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저희가 격주로 주식형 펀드, 즉 펀드 시황과 또한 부동산 시황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한 주 한 주 주식 시황과 펀드 시황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어떤 펀드를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보다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2009년도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동안 어떤 펀드들이 장을 주도해 왔는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이 국내 주식형 펀드가 지난주 같은 경우는 성장주가 상당히 리딩했다 할지라도 네. 한 달 동안은 중소형주와 배당주가 리딩했던 한 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눈여겨봐야 할 펀드로는 동양 중소형 고배당 펀드와 그다음에 한국밸류 10년 투자 주식, 그리고 유리 스몰비틱 같은 주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동양 중소형 고배당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주에다가 중소형주를 혼합한 형태로서 2007년도 대표 수익률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밸류 10년 투자 주식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가치주, 그리고 또한 신형 마라톤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가치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한국운용의 대표 펀드로서 상당히 전도 유망한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리 스몰비티 같은 경우도 2005년도 대표 수익률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중소형주의 대표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펀드 세 가지를 살펴본다면 동양 중소형 고배당 펀드나 또한 유리 스몰비티 주식, 이 두 가지의 펀드는 주식이 상당히 좋았던 2007년도에 리딩했던 펀드가 동양 중소형 고배당 펀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2005년도에 주식시장을 이끌었던 때에 대표 펀드가 유리 스몰비티 주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상당히 주식이 급등하는 시기에는 이렇게 중소형 펀드가 상당히 많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는 점도 투자자들께서 기억해 두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중소형 펀드뿐만 아니라 가치 투자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표 가치 주식형 펀드 중에 하나인 한국밸류 10년 투자 같은 경우도 눈여겨서 계속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 또한 특징이 동양 중소형 고배당 주식형 펀드의 경우는 지금 현재 3개월간의 수익률이 약 한 11%에 육박하고 있다는 점. 그런데 1년 동안 수익률을 본다면 약 한 28% 정도의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라는 점도 저희가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한번 눈여겨보실 만한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모든 펀드들이 갖고 있는 수익률, 현재 기록하고 있는 그런 수익률까지 비교를 해가면서 현재 펀드 투자에 관한 그런 조언을 함께 청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성생명 금융특화팀의 김기갑 팀장의 조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그 미국발 훈풍과 또 외국인들의 사자 공세에 힘입어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1200선에 다시금 안착하는 그런 좋은 모습을 보여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기쁘게 했는데요. 자, 다음 주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 그 전문가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부진할 것으로 예견됐던 실적 시즌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좀 경제 지표들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긴 하지만 그것들이 이미 증시의 상당 부분 선반영됐다는 그런 인식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 상원의 경기 부양 법안 통과가 물론 연기되기는 했습니다만 주말까지는 좀 무난히 통과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측이 우세한 것도 우리 증시의 상승을 돕는 하나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생경제장 오늘 여러분께 기쁜 소식 전해드리면서 증시가 상승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정리를 해드려서 참 기분이 좋고요. 자, 주말 동안 별일 생기게 하겠습니까? 다음 주에도 이런 좋은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아주 그냥 기분 좋은 그런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웃는 얼굴로 뵙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